맨유가 빌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일단 이 경기 자체가 테너 입장에선 진짜 중요한 매치였어요. 경기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지만 맨유 수뇌부들이 전부 다 이 원정 경기까지 찾아와서 테너의 경기를 살펴봤죠. 보시면 짐 레클리프 경, 데이브 브레이스포드 경, 오마르 베라다 CEO, 댄 애쉬워스 디렉터까지 찾아와서 테너가 어떤 경기를 펼치는지 쭉 내려다보고 있어요. 보시면 맨 끝에 알렉스 퍼거슨 경도 계시죠. 원정 경기에 이 정도로 수뇌부들이 총출동하는 건 분명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번 경기 이후 수뇌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지 미디어나 아티클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번 경기가 테너의 심판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테너의 맨유가 상당히 오랫동안 승리가 없죠. 팰리스전 0대0 무승부, 유로파 트벤테전 무승부, 토트넘전 3대0 패배, 바로 직전 유로파 포르투전에선 거의 질 뻔하다가 막판 맥과이어의 동점골로 겨우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이번 빌라와의 경기 전까지 5경기가 1승 3무 1패,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경기 내용도 안 좋았고 결과도 안 좋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독에겐 경질과 관련한 압박이 가기 마련인데 일단 테너의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에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많고 이들은 적응을 해야 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나에 대한 평가는 시즌이 끝난 후에 해달라. 뭔가 본인이 여태 시간을 적게 받은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진 않죠. 테너가 맨유 감독으로 선임된 게 2022년 4월 21일이니까 대략 지금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테너가 부여받은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파날은 2년을 있었고 무리뉴는 2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솔샤르도 2년 11개월 맨유 감독으로 있었죠. 지금 테너가 허락받은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이미 과거 다른 감독들이 경질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빌라전에서 졌으면 정말로 테너의 감독 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결과는 비겼습니다. 결과는 이런데 먼저 맨유의 시스템부터 살펴보시죠. 이날 테너는 선발 라인업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센터백 듀오였어요. 평소 출전하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듀오 대신 이번 경기에선 해리 맥과이어, 조니 에반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일단 테너의 이 선택에 대해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더리우트와 리산드로가 여태 소화한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것. 실제로 이 둘은 지난 포르투전에서도 선발 출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력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맥과이어가 가진 팀 득점 차원의 기여도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맨유 전방 자원들의 공격력, 특히 골 결정력이 좋지 않죠. 맨유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서 총 득점 5골로 1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승격팀인 이스위치보다도 낮고 그 분위기가 안 좋다는 사우스햄튼과는 한 골밖에 차이가 안 나요. 빅찬스 미스 횟수는 전체 3위, 즉 전방에서 기회가 나더라도 공격수들이 그 찬스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포르투전에서 경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맥과이어가 기가 막힌 헤더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테너 입장에선 전방 자원들의 부족한 골 결정력을 커버해줄 맥과이어의 클러치 능력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득점은 테너가 예전부터 많이 애용했던 방식이에요. 지난 시즌에도 공격수들이 골을 잘 못 넣는다 싶으면 미드필더의 맥토미니, 센터백의 맥과이어를 투입해서 적극적인 볼 경합, 높은 헤더 타점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득점을 많이 노렸었죠. 이렇게 맥과이어, 에반스가 선발로 나오고 오른쪽 마즈라위, 왼쪽 달로, 3선의 마이노와 에릭센, 2선의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르나초, 최전방 라스무스 호일룬이 배치됐습니다. 이날 테너의 기대는 여전히 레시포드에게 많이 쏠렸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 골도 기록하고 최근엔 그래도 폼이 올라오는 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레시포드가 있는 왼쪽에 플레이를 집중하겠다. 레시포드를 위해서 그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즉 풀백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주겠다. 테너의 이런 의도가 드러났던 게 이날 달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평소 달로는 이 왼쪽 풀백 자리에서 적극적인 공격 가담보다는 수비적인 역할이나 아니면 인버티드 풀백 롤로 미드필더로서의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 빌라전에선 다소 공격적으로 올라가 마치 예전 루크쇼가 있었을 때처럼 레시포드를 서포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팀이 빌드업을 할 때도 달로는 아래 공간에 머물기보단 왼쪽 터치라인 인근에 넓게 벌리면서 전방 공격수들에게 볼을 연계해주는 데 집중했어요. 레시포드 아니면 호일룬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빌라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패스를 찔러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미끼가 되어 오버래핑을 한다든지 확실히 평소 왼쪽에서 보여주던 모습보다는 공격적인 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뛰던 달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후방엔 에반스, 맥과이어, 마즈라위의 백스리, 3선엔 에릭세이나 마이노 둘 중 하나가 올라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죠. 어쨌든 테너가 이런 식으로 달로를 위에 올려두면서 왼쪽에서의 공격을 풀어보려고 한 반면 이것 때문에 전술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죠. 왼쪽 풀백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왼쪽 후방에 남아있는 이 왼쪽 센터백의 부담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비 부담을 잘 커버해줬던 선수가 무려 36세 센터백 퍼거슨의 마지막 유산 조니 에반스였습니다. 에반스는 달로가 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비 공백을 넓은 활동량으로 잘 메꿔주면서 맨유가 무실점 경기를 치르는데 중요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날 에반스가 보여준 수비 지표는 36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준수했는데 보시면 클리어 3회, 슛블록 1회, 태클 4회,
상대 선수와 지상 경합을 7번 시도해서 6번 승리했고 공중 경합은 5번 모두 승리해 100% 볼을 따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이날 에반스의 수비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인데 맨유가 전반 공격 상황에서 볼이 끊기고 빌라에게 역습을 허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달로가 높이 전진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습을 맞으면 아무리 빨리 내려오려고 해도 상대 공격수를 못 따라잡습니다. 빌라가 박스 앞까지 볼을 끌고 수월하게 올라오는데 이 왼쪽 지역에서 에반스가 올리 와킨스에게 붙어 터프하게 볼을 탈취해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볼을 뺏은 에반스는 동료에게 볼을 넘겨준 뒤 본인이 직접 상대 진영 사이로 침투를 감행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냐면 이렇게 상대 최후방 라인 위쪽까지 올라가서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받으려고까지 시도해요. 근데 도중에 호일룬이 볼을 뺏기면서 그 시도가 무산되고 다시 빌라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면도 보시죠. 빌라가 다시 볼을 소유하면서 들어오니까 저 위까지 올라갔던 에반스가 필사적으로 뛰어내려와 어느새 박스 안으로 복귀, 앞에 있는 틸레만스의 슈팅을 블락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에반스는 오늘 정말 높은 활동량, 모범적인 성실함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맨유의 백포가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했었기 때문에 오늘 에반스가 보여줬던 수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선수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란 불안감은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풀타임을 뛰면서 경기를 마쳤고 이번 경기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죠. 맥거이어가 부상을 당해 빠지면서 더리우트가 들어오고 오른쪽 마즈라위 대신 린들로프가 들어오는 와중에도 에반스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테나가 가져온 전술 컨셉이 평소보다 더 다이렉트한 축구,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는 보수적인 축구를 운영했기 때문에 노련한 에반스의 플레이 특성이 이런 전술에 잘 맞는다 판단한 것일 수도 있고 벤치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휴식을 주고 싶다는 의도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번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게 과연 테나에게 좋은 결과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제가 최근에 본 축구 경기 중에서 제일 어수선했습니다. 맨유 선수들도 평소보다 더 다이렉트하게 패스를 뿌리고 전개를 하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다른 선수들로부터 많은 패스 미스가 나왔고 특히 파이널 서드 안쪽에선 섬세하지 않은 플레이가 자주 나왔습니다. 맨유의 플레이에 말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오늘 상대하는 빌라도 평소보다 더 어수선한 느낌이었죠. 심지어 막바지엔 주심의 통신 장비가 고장나서 그걸 교체하느라 여러 스태프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도 보지 못했을 희귀한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경기 결과 두 팀의 총 기대 득점은 0.5 대 0.56. 그냥 맨유와 빌라 두 팀 다 크게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매치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맨유 입장에서 이 경기로 돌아봐야 하는 요소는 크게 둘인 것 같습니다. 하나, 공격 전개에서의 세밀함. 근래 맨유 공격 핵심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플레이가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특히 패스가 묘하게 자꾸 0점이 안 맞는 모습이 나오는데 맨유 공격에서 브루노가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전술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건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맨유는 어쨌든 브루노를 중심으로 양측면이나 전방으로 패스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정작 그 패스의 출처인 브루노가 이걸 제대로 못 뿌려주면 중원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시퀀스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선수 개인의 컨디션 문제인지 아니면 지난 경기들에서 나왔던 퇴장과 관련해 멘탈적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맨유가 다시 경기력이 올라오려면 결국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빅찬스, 키패스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또 하나, 맨유가 돌아봐야 할 건 앞쪽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즌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맨유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 아쉬워요. 리그 7라운드가 끝났는데 전체 득점이 5골이란 얘기는 경기당 평균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맨유의 경기 데이터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빅찬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시면 맨유는 현재 경기당 평균 2.7개의 빅찬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 아래 경기당 빅찬스 미스, 이게 경기당 2.4개예요. 경기마다 2.7개 빅찬스 중 2.4개를 놓치고 고작 0.3개만 득점으로 연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빅찬스들을 놓치면 득점이 낮을 수밖에 없죠. 리그 상위권을 차지한 빌라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점을 가져온 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 경기 결과가 테나의 입지에 큰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테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시즌 4번째 클린시트다. 우리는 매우 좋은 조직력과 단결력을 보여줬다. 팀으로서 좋은 정신력을 보여줬으며 결단력과 회복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팬들이 테나 감독에게 바라는 건 아슬아슬한 클린시트가 아니라 맨유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대량 득점, 그리고 36세 센터백이 땀 흘리면서 주전으로 뛰지 않아도 될 환경, 팀이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오는 경기력, 압도적인 승리겠죠. 테나 감독이 과연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압박을 이겨내고 실력을 증명할지 아니면 그 압박에 눌려 사라질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